다음으로 피고인이 2024년 8월 29일 저녁 7시경 김대령을 만났는지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김대령이 피고인을 만난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한 점, 피고인의 당일 상록수역 인근 공영주차장 출차 내역상 피고인이 오후 7시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대령의 텔레그램 통화 내역상 김대령이 당시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서 제3자를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4년 8월 29일 저녁 7시경 투썸 플레이스 안산 상록수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김봉규의 진술은 허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김대령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만난 일시를 2024년 8월 말에서 9월 초순경으로 특정하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서 구체적인 일시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이외 경찰 조사 당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2024년 8월 29일로 날짜 일시를 특정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이전에 있던 날짜를 진술하는 과정, 그것도 다른 주요 혐의인 12.3 계엄 관련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던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김대령의 날짜 특정 경위는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안산 주거지와 투썸 플레이스 안산 상록수점 사이의 거리가 약 1.4km에 불과하고 김대령이 2024년 8월 29일 19시 5분경 위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대령은 피고인의 도착 시점을 음료 주문 직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산 상록수역 환승 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한 시간이 당일 18시 35분경이라는 사정이 피고인과 김대령이 당일 19시 무렵 만났다는 사실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셋째, 김대령은 안산의 생활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투썸 플레이스 안산 상록수점은 김대령과 피고인이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장소였으며 김대령이 피고인 외에 안산에 생활 기반을 둔 다른 제3자와 교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김대령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3자를, 그것도 자신의 생활 기반도 없는 안산까지 와서 만났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넷째, 김대령이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2024년 8월 29일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서 20시 40분경까지 머물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이터 통화 내역을 제시받고 피고인과의 만남 이후 피고인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에 관해서 선배와 장시간 통화하였다고 진술해서 최초로 선배와의 통화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2024년 8월 29일 19시 20분경부터 20시 40분경까지 상황에 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김대령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은 2025년 7월 2일자 변론 요지서를 통해 혐의 일시 무렵 나나스 베딩이라는 이불가게에 갔다는 취지로 알리바이 주장을 하였는데, 특별검사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녹음 증거를 확인하고 위 주장을 철회하는 등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도 엿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2024년 8월 29일 19시경 투썸 플레이스 안산 상록수점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했다는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 8월 29일 피고인과 김대령이 만난 자리에서 100만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수수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보면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김대령이 100만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경위가 이례적인 점, 김대령이 진술하는 상품권 교부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과 김대령 사이의 관계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김대령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고 가사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상당의 수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부분은 김대령의 진술 자체로 진급 청탁알선 명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대령으로부터 다른 날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이미 제출한 이후인 2025년 3월 27일경에서야 김대령이 피고인에게 위 현대백화점 상품권도 현금 1,500만원과 함께 교부하였다고 최초로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4년 8월 29일 19시경 무렵 피고인과 김대령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급 청탁 알선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의 수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만남의 주된 이유는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원을 교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두 번째로 이 부분에 관한 김대령의 해명 요지는 현대백화점 상품권은 김대령이 2024년 4, 5월경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받은 것을 피고인에게 다소 우발적으로 현금과 함께 교부하게 된 것이어서 경찰 조사 당시 이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김대령의 해명이 사회통념과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세 번째로 김대령이 피고인을 아랫사람 대하듯 행동하였다는 주장은 변호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이를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김대령의 진술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김대령 진술에 의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대령의 상품권 교부 이유, 상품권의 교부 시점,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현대백화점 상품권 역시 현금 1,500만원과 마찬가지로 진급 청탁알선 명목으로 교부되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대가성도 인정이 됩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22일 500만원의 롯데상품권